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에서 20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혼자 힘으로 문제를 꼭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해설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6번부터 20번까지의 지문은 인문 영역 지문입니다. 먼저 지문을 같이 쭉 읽어보고 내용 파악을 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의 이야기가 전부 꾸며낸 것이라고 말한다면 더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그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구임이 분명한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괴물과 그 괴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허구적 사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가 나오죠. 보통 마지막 문장이 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면서 이걸 전체에 화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허구임이 분명한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괴물과 그 괴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허구적 사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이 글에서 문제라고 여기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 이유를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감정은 유발하는 그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가 아닌데도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 공포심이 일어나는 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하나의 이론이 있는지, 하나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지, 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입장의 이론을 설명하는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레드포드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허구의 역설이라 규정하고 다음 세 가지 전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레드포드는 해서 레드포드라는 사람의 이론이구나 라고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좀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허구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전제를 제시했는데요. 전제 1,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전제 2,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전제 3,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중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레드포드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그죠?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므로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구별한 거예요. 합리적 감정이 있고 비합리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존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건 비합리적이야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한 겁니다. 이후 학자들은 허구에서 비롯된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거는 레드포드의 견해와 다른 얘기죠. 이후 학자들은 이제 레드포드의 견해를 이제 비판한 거네요. 허구에서 비롯된 감정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며 믿음이나 생각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 번째 이후 문단에서 이제 논의를 전개해 가는 걸 보여주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두 번째 문단으로 같이 묶을게요. 전제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앞뒤가 지금 문단을 구분하긴 했지만 내용상 그냥 하나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바로 허구임이 분명한 공포 영화를 보면서도 그 괴물이라든가 그 괴물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이 허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포를 느끼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레드포드라는 사람의 견해를 제시했어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 견해는 허구에 의해서도, 즉 대상이 존재하는 믿음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감정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론에서는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 허구에 몰입하여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환영에 빠져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환영론을 소개합니다. 환영론에서는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에 너무 몰입이 돼서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고 환영에 빠진대요. 그래서 감정 반응을 한다. 환영에 빠진다. 그래서 환영론인 거죠. 이에 대해 월턴과 캐런은, 자, 월턴과 캐런이라는 인물이 이름 나왔네요. 공포 영화의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도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환영론과 다른 얘기네요. 이들은 허구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왜냐? 만약 관객이 영화 속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공포로 인해 영화관에서 도망을 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 이런 점이 가리키는 거 무엇일까요? 네, 관객이 영화 속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을 가거나 할 텐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요거죠, 요거. 그런 점에서 월턴과 캐런은 환영론은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입장이 나오네요. 환영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환영론을 비판하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월턴과 캐런이죠. 자,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월턴은 관객이 허구의 세계에 빠져드는 현상을 상상의 인물과 세계에 대해 믿는 체하기 놀이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자, 월턴이라는 사람의 의견 봅시다. 믿는 체하기 놀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믿는 체학이란 어린아이들이 소도구를 가지고 노는 소꿉장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사물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상상하기이다. 실제 사물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상상하기.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은 영화를 소도구로 하는 믿는 체학의 놀이에 참여하는 중이고 관객의 감정 반응은 허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의 결과인 것이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상상하기죠. 상상하기. 이때 괴물은 상상의 세계 안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다만 허구적 대상에서 비롯된 감정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월턴은 허구를 감상할 때 유발되는 감정을 유사감정이라고 하였다. 허구를 감상할 때 유발되는 감정을 실제 사건에서 오는 감정과 구별하기는 했네요. 앞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레드포드가 비합리적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를 이 사람은 이제 유사감정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네, 여기까지 네 번째 문단이었고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문단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럴은, 자, 이번엔 캐럴이 나오네요. 생각도 감정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소라고 하면서 사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자, 이번에는 사고 이론. 아까 월턴은 믿는 체하기 놀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캐럴은 사고 이론을 전개합니다. 사고 이론은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생각에 반응한다고 보았다.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생각에 반응한다. 마음속에서 명제가 참임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믿음이라면 명제를 그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다. 구별을 했네요. 생각이라는 것과 그걸 진짜로 믿는 믿음을 이제 구별을 한 거죠. 캐럴은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 꼭 믿어야지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괴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캐럴의 이론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문단, 여섯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등장한 감각 믿음 이론은, 자, 최근 등장한 감각 믿음 이론,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했네요. 영화가 주는 감각 자극에 주목하여 믿음을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으로 구분하였다.
중심 믿음이라는 게 있고 감각 믿음이라는 게 있다. 중심 믿음은 추론적 사고와 기억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믿음. 그리고 감각 믿음은 오로지 감각 경험에 의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믿음을 말한다. 두 개를 구별했네요. 건물이 불타는 영화의 장면을 보면 건물에 불이 났다라는 감각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이다. 감각 믿음 이론에서는 관객이 허구인 영화의 내용을 인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감각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고 감정 반응을 한다고 보았다.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감각 경험에 의해 괴물의 존재를 경험하고 공포를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 경험이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인지적 판단에 의해 억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각 믿음 이론은 관객이 감각 경험에 의해 영화 속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중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질문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죠? 이 이론에 의해서 가장 최근의 이론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7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구의 감상과 그에 따른 감정 발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허구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허구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의 이론, 이제 감각 믿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의 공포가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토감에서 비롯된다는 최근의 논의. 이 최근의 논의가 바로 직접 문단, 6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그 부분이겠죠. 이 논의는 영화 제작 시 공포를 주는 대상의 존재감이나 위협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알게 해주는 점이 있다.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이런 감각 믿음 이론이 공포 영화 제작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각 믿음 이론이 이론의 공포 영화 제작에 주는 시사점. 무언가 말해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시사점이 있다. 알려주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쭉 훑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일단 문제 제기했죠. 허구임이 분명한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괴물과 그 괴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허구적 사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고, 자, 그거에 대해서 레드포드라는 사람의 견해가 있었고요. 이건 뭐냐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은 좀 비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다 그랬고, 자, 환영론 얘기했죠. 세 번째 문단에서. 환영론은 사람들이 환영에 빠져서 그런 거야. 사실이란 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월턴과 캐럴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안 뛰쳐나가? 막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야지. 그런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월터와 캐럴에 대한 얘기인데, 월터라는 사람은 믿는 체 하기 놀이다 그랬죠. 마치 실제 사물을 가지고 어린애들이 그런 상상하면서 하는 놀이처럼 상상하기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상상하기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럴 때 나오는 허구를 감상할 때 유발되는 감정을 그래서 진짜 감정이 아니라 이건 유사 감정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럴이라는 사람의 의견이 나왔고요. 캐럴은 사고 이론이라고 했죠. 사고 이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감정은 유발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등장한 감각 믿음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을 이제 구별을 하면서 이제 추론적 사고와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심 믿음이 있더라도 어떤 감각적 경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바로 이런
최근의 논의, 즉 감각 믿음 이론이라는 이것이 공포 영화 제작에 주는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제작 시 공포를 주는 대상의 존재감이나 위협감이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사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가 내용 전개 방식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잖아요. 어떤 현상을 얘기했죠.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공포영화, 허구인 거 알면서도 왜 공포감을 느낄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현상에 대해서 레드포드라는 사람은 이랬어요. 뭐 환영로는 이렇게 말해요. 월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캐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각미도미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식으로 자, 특정 현상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사점을 도출했다. 마지막에 시사점 얘기했죠. 공포영화 제작에 이런 점을 알려준다.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답이 그냥 1번이네요. 바로 보이네요. 그래도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2번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상반된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는데 물론 레드포드의 견해에 뭐 비판적인 어떤 입장이 있다. 그리고 환영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비판적인 어떤 입장이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전체 한 지금 한 6가지 정도의 그런 의견들이 뭐 둘로 나눠져서 상반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반된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절충 방안은 더더욱 없죠. 지금 보면 서로 의견을 절충했다라고 보여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3번 특정 현상에 관한 이론들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하나하나를 각 이론을 설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고 그들의 주요 개념들을 들어 설명을 했지 어떤 유형으로 얘를 분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게다가 그 분류 기준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각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했다. 각 이론의 의의와 한계. 여기는 지금 어떤 설명만 했지. 여기 보면 물론 레드포드의 견해에 대해서 이런 비판점이 있어요. 소개는 했어요. 그리고 환영론에 대해서 월턴과 캐럴은 좀 다르게 비판을 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게 각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월턴과 캐럴, 그 다음에 감각 믿음 이론 얘기할 때도 각 이론을 설명했지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각각 전부 다 평가하고 있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특정 현상에 관한 이론이 분화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소설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면 뭐 뒤에 나오는 무슨 환영론이 레드포드 의견에서 분화가 됐고 뭐 월턴과 캐럴이 뭐 환영론에서 분화가 됐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분화의 개념은 아니죠. 분화라는 건 이제 가지치기 같은 거거든요. 주된 이론이 있는데 거기서 뭐 요 개념으로 살짝 이어가져 간다. 뭐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어떻게 나왔다. 또 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은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나란히 위계를 보자면 그렇게 봐야지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에서 가지치기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닌 것 같네요. 다음은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자, 기억의 방식을 활용하여 환영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앞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기억이 뭐였나. 기억의 방식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자, 이 3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중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활용해서 환영론의 입장. 아까 환영론은 3문단에 나왔죠? 3번째 문단에. 자, 환영론의 입장.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 허구에 몰입하여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 환영에 빠져서 허구적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위에 있는 전제 1, 2, 3 중에서 뭘 부정한 걸까요? 전제 1.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전제 2.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전제 3.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 환영론에서는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는 거잖아요. 환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부정한다면 2번인 거죠. 2번.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거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입장에서 하자면, 만약에 기억의 방식을 활용해서 환영론의 입장을 설명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전제 1이었죠. 그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보는 동안은 환영에 빠져서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2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환영론은 그래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제 3을.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전제 2를 부정하고 전제 1과 전제 3을 받아들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될 텐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다른 보기가 틀렸다로 들어가시면 이제 헷갈리십니다. 기억의 방식을 활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 전제 중에 하나 부정해? 뭘 부정해야 환영론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니은이 뭔가 다시 앞에 가서 봤더니, 자, 니은. 이런 점에서 월턴과 캐럴은 환영론은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 바로 앞에 문장 얘기한 거예요. 관객이 영화 속 괴물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뛰쳐나가야지. 근데 왜 안 뛰쳐나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라고 보면 좋을까? 실제로 1번부터 볼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뭔가 좀 적절하지 않죠? 이것은. 자, 2번 볼까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유발된 감정은 해당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유발된 감정은 해당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촉발해요.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뛰쳐나가야죠.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무서워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안 그랬으니까 관객이 정말 괴물의 존재를 믿는 건 아니야 라는 이제 추론을 하게 된 거죠. 답은 2번이네요. 그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보자면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과 사건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감정이 뭐 같다 다르다 이게 문제는 아니죠. 지금 안 뛰쳐나간 게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2번이 답인 것 같고 뭐 감정의 차이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고요. 4번에 보시면 감정을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이 통합된 결과로 설명할 때 이론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되게 뭔가 어려운 말들을 많이 갖다 설명을 해놨지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문제는 안 뛰쳐나갔어요. 이거였으니까 왜 그래서 진짜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본 거는 왜 그래? 진짜 믿었다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유로 적절한 건 2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아니죠. 5번도 뭐 믿는 체하기 놀이 뭐 나왔는데 이걸 이제 비판을 하면서 환영론을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뭐 믿는 체하기 놀이 같은 그런 의견을 이제 전개를 한 거죠. 뒤로 전개를 한 거고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18번의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1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문제가 조금 기네요. 보기도 있고.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가 뭔가 봤더니 A는 6번째 문단이네요. 앞에 이제 다시 가서 보시면 감각 믿음 이론 설명한 부분이죠. 중심 믿음 있고
감각 믿음이 있고. 자, 다시 가서 볼게요. 문제. 자, 보기를 볼까요? 한 연구자가 감각 믿음 이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우선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선분 A, B가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였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기 전 굵은 선으로 표시된 선분 A와 선분 B의 길이는 동일하다고 말해주었다. 동일하다고 어떤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죠? 지금 사람들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 하지만 그림을 본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실제 그림을 본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앞서 했던 말을,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 A보다 선분 B가 길어 보인다고 응답을 하였어요. 원래 둘의 길이는 동일한데, 아니 왜 이래?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야? 자, 감각 믿음 이론에서는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을 구별하였죠?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을 구별하였죠. 중심 믿음은 기억하십니까? 추론적 사고와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대요. 보기에 의하면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알려줬대요. 두 개 길이 같거든? 동일하거든? 근데 그거를 이 사람 기억했대죠? 기억하고 있었대. 기억으로 있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참가자들은 이걸 실제로 봤어요. 보는 게 뭐예요? 보는 게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 믿음이 가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자의 말을 듣고 생긴 거죠. 그런데 감각 믿음이 이제 감각 체험에 의해서, 감각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떠올라, 또 심지어 자동적이야. 어. 근데 나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림을 보자마자 사실 착시죠. 일종의 착시 현상인 거죠. 그래서 B가 더 길어 보여요. 길어 보인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감각으로 인한 믿음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자, 1번 볼까요? 연구자는 실험 참가자들이 가 단계에서 시각 경험에 의한 감각 믿음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가 단계에서는 뭘 본 게 없잖아요. 그냥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 경험에 의한 감각 믿음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궁금한 거죠. 알아보고 싶은 점이었겠죠. 그렇죠? 가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런 중심 믿음을 심어주는 단계였던 거죠. 자, 2번 볼까요? 실험 참가자들은 가 단계에서 추론적 사고에 의한 감각 믿음을 형성하였다? 일단 추론적 사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들었잖아요. 저기 동일한 걸 보여줄 거예요. 동일해요라고 이제 알려줬다는 거. 그래서 추론적 사고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떤 기억, 자기가 들은 말의 기억에 의한 중심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가 단계에서 중심 믿음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3번. 실험 참가자들이 가 단계에서 가지게 된 중심 믿음은 나 단계에서 감각 경험에 의해 유지됐습니까? 아니죠. 유지된다고 하면은 두 개가 동일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착시 현상, 감각에 의해서 B가 더 길어 보여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중심 믿음이 유지된 게 아닌 거죠. 깨진 거죠. 중심 믿음보다 감각 믿음을 더 우선시하게 된 거죠. 지금 보면. 자, 그래서 3번도 아니네요. 4번. 가 단계에서 연구자가 말해준 내용은 나 단계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감각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지요. 가 단계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두 개의 선분의 길이는 같아. 그러나 나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착시 현상에 속아서 B가 더 길어요
분명히 A와 B가 같아요 라고 들었는데, 기억했는데, 그죠? B가 더 길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은 기억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답은 4번이 맞네요. 자, 5번. 나 단계에서 연구자는 실험 참가자들의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이 일치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일치하지 않았죠. 지금 일치하지 않았죠.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문제로 나왔고요.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윤수는 끔찍한 녹색 점액 괴물이 나오는 공포 영화를 보고 있다. 괴물이 천천히 땅 위로 흘러내리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며 몸을 움츠린다. 이윽고 녹색 괴물의 몸체에서 끈적끈적한 머리가 솟아오르더니 갑자기 관객을 향해 돌진한다. 윤수는 공포를 느껴 비명을 지른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윤수는 공포에 몸을 떨면서 괴물이 진짜처럼 무서웠다 라고 말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레드포드의 관점에서는, 이거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거네요. 레드포드 뭐라 그랬죠? 믿음 없이도, 그러니까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도 감정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뭐야?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영화를 보면서 윤수가 느낀 공포는 괴물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겠군. 그쵸? 실제로 얘가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도 생길 수 있어 라고 말했거든요. 맞네요. 그쵸? 2번. 환영론의 관점에서는, 자, 환영론은 뭐라 그랬어요? 환영론은 잠시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환영에 빠져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윤수가 비명을 지른 것에 대해 환영에 빠져, 그죠? 환영에 빠져 영화 속 내용은 사실이라 믿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허구라는 걸 잊어버렸으니까 사실이라 믿은 거예요. 그죠? 판단하겠군. 맞죠? 2번도 맞네요. 자, 월턴의 관점에서는, 월턴은 믿는 채 하기 놀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믿는 채 하기 놀이. 영화를 보면서 윤수가 느낀 공포는 실제로 괴물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유사 감정이라고 주장하겠군. 어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예,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아니고, 일종의 상상하기다. 상상하기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틀렸고요. 이거는 이제 월튼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였죠. 상상하기. 상상하기에서 온 거. 그래서 허구를 감상할 때 유발되는 것이 유사 감정이라고는 말했어요. 상상하기에서 온 거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온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답이 3번이네요. 일단 확실히 틀린 거. 그다음에 캐럴의 관점에서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윤수가 공포를 느낀 것은 괴물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 이론 했었죠. 믿어서가 아니라 생각, 그 생각만 해도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5번. 감각 믿음 이론의 관점에서는 영화를 보는 동안 윤수가 감각 경험으로 인해, 네, 맞아요. 중심 믿음이 있고 감각 믿음이 있는데 어떤 추론적 사고나 기억에 의한 중심 믿음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에 의해 이런 공포감이 느껴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맞네요. 네, 4번, 5번 맞고요.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풀고 설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아시죠? 인문 지문이 좀 제일 쉬운 거. 뒤에 어려운 사회 경제 지문과 과학 지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집중해서 잘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